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IT 집방송 토크 IT 제목은 GPD 고성입니다. 자, 추석 끝나고 이제 추석 연휴 끝나고 첫 번째 방송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잠깐 연휴 한 10며칠 쉬었더니만 오디오 기기가 약간 좀 오작동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10분 늦게 시작되는데요. 10분 늦게 시작한 만큼 짧고 진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지금 이제 그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들도 이중마루라든지 또 이제 하부 공조 이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지금 이제 가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건지 또 그런 것들의 특징들은 무엇인지 이런 얘기들을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자 자기소개 좀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PWK 박민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PW 이미선 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에 근무하는 김병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아주 아까 시청자분들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청자분들 과연 그 회사에서 이중마루가 있는지 또 하부 공조는 돼 있는지 좀 그런 거 사실 궁금했었어요.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까 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대략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반 사무실이나 데이터 센터 이중마루 다 하고 있는 거죠.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사무실은 지금 한 몇 프로 정도가 이중마루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대략. 지금 네. 신축하는 것들은 네네. 거의 한 95% 정도는 와. 거의 다 설치를 할 거고요. 네네. 이중마루를. 그리고 네. 기존에 설치했던 있었던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다시 또 OA 플로어를 깔고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거의 보시면은 신축은 야, 다 해놓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신축가는 건물에 거의 다 이렇게 이중마루가 되는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요즘 인텔리전트 빌딩에서는 배선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네네. 기존에 이중마루가 없는 사무 공간이랑 이중마루가 돼 있는 사무 공간이랑은 바닥에 돼 있는 배선 같은 게 네네. 이중마루는 안에 배선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네. 깔끔하고 네. 레이아웃 변경 시에도 되게 손쉽고 그러니까 쾌적한 사무 공간을 네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OA 플로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이따 얘기 나눌 이제 하부 공조 같은 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다고 보십니까? 하부 공조가 돼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고요. 네네네.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네. 네네.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트렌드라고 보는 게 그렇잖아요. 그 하부 공조를 하면 기존에 10층 지을 건물을 11층을 지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땅값 비싼데 이제 높이 제한이 있으면 아무래도 건축주 입장에서는 좀 층수를 많이 늘리려고 하겠죠. 네네. 임대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 에너지 세이빙부터 시작해서 네네. 여러 이유들 때문에 앞으로 하부 공조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은 거의 60~70%는 하부 공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들, 신사업들은 거의 다 하부 공조를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일단 저같이 무식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요. 하부 공조가 일단 뭔지. 전문가가. 지금 하부 공조를 말씀드리면 네. 기존에 사무 공간 네. 건물을 구축하게 되면은 공조가 천정에 덕트나 저희 사무실처럼 지금. 예, 맞습니다. 네네네.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요. 네네. 대부분 공조가 위에서 밑으로. 전 시스템 에어컨 광고 시스템 에어컨 나가지고 시스템 에어컨이 최첨단이었어요. 최첨단. 굉장히 오래됐어요. 아니네. 굉장히 저기 네. 첨단은 하부 공조네. 말씀 네.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네네. 공기 기류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네네. 플로가 형성되게 되는 것을 이제 바닥에서 바닥에서 이게 말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찬 공기가 원래 좀 밑에 맞습니다. 깔리는 네. 거잖아요.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죠. 거주 이제 오피스에서 이제 거주 공간 쪽에 이제 굉장한 쾌적한 환경을 네네네. 주고 있습니다. 저희 추석 때 다시 또 공사에서 바꿨는데 저희가 좀 일찍 만났어. 방송을 좀 일찍 했었으면 지금 저희 다 돈을 안 쓰고 하부 공조를 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 건물 하나 사실 때 저희가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자, 유니플레어 이중마루 했는데 유니플레어는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요거는 브랜드인가요? 이중마루 브랜드가 유니플레어인가요? 네, 예전에 유니플레어는 네네. 이중마루하고 공조를 하던 이태리 회사였어요. 네네네. 네,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여기서 네네. 수합병한 거고 네. 지금은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 이중마루와 공조를 한 하나의 네. 브랜드. 알겠습니다. 네. 토탈 슈나이더 이름으로 오케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요 이중마루
이중마루의 이제 특징이란 게 결국 이것이 기존에 있던 이중마루의 여러 가지 페인 포인트들을 이것이 뭔가 개선시키는 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페인 포인트도 좀 짚어 나가면서 네. 그것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가는지를 좀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네. 자, 먼저 그 우수한 하중 성능이라고 했는데, 네. 그럼 기존에 이중마루들 제가 보면 전사실에도 많이 가봤지만 네. 튼튼한 것 같던데 그것들이 뭐 하중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존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이제까지의 어떤 전산기기와 앞으로 전산기기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고밀도 서버나 네. 뭐 서버들이 굉장히 대형화되고 또 무거운 것들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전에 최초로는 이제 칩보드라 해서 나무를 압축시켜서 네. 하는 거를 많이 썼고 그 다음은 이제 쇠로 이제 지금 재료별로 말씀드리면 네네네. 나무에서 철 썼는데 사실은 나무는 습기에 약하고 네. 불에 잘 붙고 네. 또 쇠는 또 휘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거를 조금 더 이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황산화칼슘이 무기질인데 사실은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석고, 섬유소, 물 다 친환경 소재고요. 이걸 인공적으로 돌을 만든 거예요. 오. 예, 그래서 하중 성능이 기존에 있는 것보다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아까 하부공조 말씀하셨지만 네. 나무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습기에 약하겠죠. 그렇죠. 예, 습기가 들어간 변형이 있겠으니까. 그래서 황산칼슘 코어를 쓰면 하부공조도 매우 효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뭔가 장점으로 쓰죠. 하중뿐만 아니라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장점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을 이런 재질을 인공적으로 만든 거죠. 그렇죠. 천연 소재가 아니라 이것이. 네, 네, 네. 이게 그러면 이 황산칼슘 코어의 재질화돼가지고 이거 상품화된 것은 언제 정도에 상품화된 겁니까? 실제로? 실제로 상품화는 한 1980년대 굉장히 오래됐네요, 생각보다? 네, 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 선진국 같은 데는 네, 많이 쓰고 이런 재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네. 유럽에서는 그게 대부분 그래요?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 근데 왜 우리나라는 왜 요즘에 와서 이제 이게 막 도입되고 막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황산화칼슘이 최신 기술이고 굉장히 네. 좋은데 네. 일단 하부공조 시스템이라는 게 좀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왔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관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설계했던 네네. 또 써왔던 어떤 그런 것들이 바뀌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는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많은 기업들도 이거 현재 이거 쓰고 있는 기업들도 꽤 있겠네 지금요. 네, 많죠. 몇 개 기업을 좀 얘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좀 이런 뜻 쓰는 거구나. 뭐 네이버, 어. SK 너무 많죠. 연합뉴스, 하나은행. 예. 네네네. 기업은행.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요즘 하부공조를 쓰는 그 현장을 가보시면 건물 가보시면 거의 다 예, 황산화칼슘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혹시 여러분 시청자분들 중에서 지금 황산칼슘으로 된 하부공조라든지 아니면 이중마루를 쓰고 있는 데가 있다면 뭐 한번 그 코멘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중에 대한 네. 뭐 성능이 되게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얼마큼 좋다는 건지 좀 말씀드려 주시죠. 네. 네, 이게 이제 하중 테스트하는 사진이고요. 네.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예, 보통 이제 유럽 기준하고 우리나라 기준하고 다른데 네. 우리나라 기준은 이제 위에 앞자로 눌렀을 때 이게 4mm 정도 휘는 그 내에 들어가야 되고 네. 유럽 기준 2.5mm입니다. 네네. 네, 2.5mm 550kg로 위에서 눌렀을 때 몇 mm 휘느냐에 대한 실험인데요. 저희 2.5mm 이내만 들어가면 되는데 저희는 1.1mm 나왔고요. 네. 이거는 뭐 오래된 건 아니고요. 작년 12월 달에 테스트를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이 다음 또 예, 보시면 이게 저희도 실험을 하고 좀 저희 스스로도 좀 놀랍긴 했는데 네. 이제 파괴하중이라고 이거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거죠? 네, 우리나라 KTR에서. 여기구나. 네. 오케이. 저희가 실험을 의뢰했을 때 저희도 좀 놀랍긴 했는데 이제 파괴하중이라 그래서 이게 막 완전히 부서지는 게 아니고 네. 이게 크랙이 갈 때까지 누릅니다 위에서. 네네네. 이것도 한 2.5cm 되는 앞자로 누르는데 2.4톤까지 버티더라고요. 거의 뭐 차력사 수준이네.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차 한 대, 웬만한 차 한 대 올라와 있어도 괜찮다.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코끼리가
코끼리 몇 마리 올라와도 되겠는데요? 그죠? 그렇죠. 2,400이면. 예, 그렇죠. 분포화적으로 가니까 충분하죠. 네네네. 이런 또 실험들이 있구나. 근데 아까 궁금한 게요. 여기 아까 보면 여기 이런 구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이제 기존에 아까 뭐 스틸이건 아니면 목재건 간에 그걸로 이중말을 하기 위해서 뭔가 공사하고 뭐 하는 거하고 네. 황산칼슘 소재로 해가지고 이걸 이중말로 할 때 또 뭐 공사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과정들은 비슷한가요? 소재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황산칼슘의 장점 중에 여기 보시면 앞에 보시면 상부 마감재가 있잖아요. 네네네. 기존에는 상부 마감재를 OA나 카펫이나 비닐 타일밖에 못 썼거든요. 황산칼슘이 들어오면서 원목이나 세라믹이나 돌 같은 거로 어떠한 제품의 마감재가 다 포용이 돼요. 그래서 네네네. 일단 사무실 공간에 사용했을 때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좋은 아이템인 거죠. 네. 세라믹이나 원목하면 되게 네. 사무 공간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저 갑자기 뭐 이렇게 돌돌 하시니까 네. 그 별이 5개. 장수 친 데가 떠올라요. 이거 광고하실 때 네. 여기도 뭔가 우리 별이 7개 뭐 같은 뭔가 이런 거를 좀 이미지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돌침대도 네. 아류가이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황산칼슘 이런 거에 정말 원조시라면 네. 원조시고 자신 있으시다면 네. 뭔가 이거에 뭔가 브랜드를 그 별이 5개처럼 뭔가 좀 만드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좋잖아요. 거기도 얼마나 돌침대가 많은데 우리 아직 별이 5개 딱 각인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확인해 그러네요. 보고. 네. 이런 걸 언제 다 보겠습니까? 1.1, 2.4 뭐 이런 것들을. 저기 별 5개 딱 찍어 놓으면 되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지 구조라는데, 네. 그러면 기존의 이중마루는 네. 다양한 상황에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중을 버틸 수 있느냐를 계산을 합니다. 네. 하지만 그 건물 자체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제가 했던 현장 중에 어느 은행이었는데 네. 급히 전화가 왔어요. 자기 설계할 때 몰랐는데 여기 내화금고가 거의 뭐 1톤 넘는 게 들어온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내화금고가 몇 대가 들어올지 뭐 그렇죠. 얼마나 큰 게 들어올지 설계사가 도저히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네. 큰일 났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부분만 하중을 보강을 할 방법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네, 장비도 네. 사실 설계할 때와 실사용자는 설계자와 실사용자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뭔가. 그렇죠.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즘은 특히 더 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예- 맞춤형인데 하려면 뭐 6개월이 걸려.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 안에서 그 부분만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할 때 새로운 시스템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고 네네. 문제가 되지만 기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 부분만 다르게 할 수 있느냐 오케이. 거죠. 예. 그게 사실 요즘 네. 사실 그 기업도 굉장히 비즈니스가 이제 여러 가지가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바뀌기 때문에 사실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겠네요. 네. 자, 근데 그렇게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 뭐 어떤 기술적인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특징이. 그게 네. 뭡니까? 근데 사실 구조랄까? 예.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토탈 솔루션이라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그 이중마루 판넬만 만든다던가, 네. 안 그러면 뭐 지지대만 만든다던가 이런 데는 사실 이런 게 대처하기 힘들 텐데 저희는 아까 나중에 나올 거지만 공조까지 같이 하고 전산실, 사무실 뭐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써보니까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 보면 스트링거라고 네. 이 스트링거란 거 이게 뭐 일반 용어입니까? 스트링거가? 일반 용어. 뭡니까 스트링거가 일단? 지지대하고 지지대 사이를 엮어가지고 네. 횡으로 갈 수 있는 걸 잡아주는 잡아주는 부자재거든요. 부자재 명칭인 거고요. 네네네. 이게 판넬에 하중도 더 보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같이 특정한 부분에는 이걸 지지를 넣어가지고 그 특정한 하중을 교될 수 있도록. 넣어가지고 판넬 하중을 더 배가시키는.
그래서 뭔가 빨리 신속하게 뭔가 대처할 수 있는 거군요. 기존에도 그런 걸 요구를 해결 방법을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기존에서는 그냥 지지대를 하나 더 댄다거나 아니면 파이프를 더 댄다거나 해서 네네네. 임의적인 거였어요. 오케이. 시스템적이지가 않고. 임시방편처럼 그렇죠. 땜빵하는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풀려면 다시 또 사용을 못하는 네네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거는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아. 얘를 이쪽 부분에 A라는 구간에 이걸 썼어요. 근데 이 기계가 B로 바뀌었어요. 그대로 풀러서 다시 세팅을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쉽게. 그렇죠. 기억화되어 있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이런 제품은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페데스탈 이건 뭡니까? 자기 결속이라는데. 이거는 뭐 다른 솔루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따로 접착을 하지 않고 네. 대부분 이제 그렇잖아요. 저게 이제 나사의 어떤 그런 그 기능으로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저게 뭐 지하철이나 약간 진동이나 이런 게 약간 슬슬 돌아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돌아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거죠. 아. 덕트하고 피데스탈 네네네. 파이프하고 연결을 해봤고요. 네. 저걸 이제 본딩을 하기도 해요. 네. 근데 그러면 또 그러면 또 아까 같이 또 다음에 못 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려보니까 굉장히 유연한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유연하게 돼 있는 설계가 유연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아주. 예. 어. 뭐 실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죠. 용도 바뀔 때는 거기에 따라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하부 공조 네. 궁금한 게 저희 사무실처럼 이렇게 위에서 찬공기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찬공기는 밑에 깔리니까 굉장히 에너지율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원래 위에서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18도로 했다면 네. 밑에서 한다면 18도가 아니라 좀 높게 해도 똑같은 네. 그 사람 느끼는 거는 체감온도는 또 그렇죠. 한 3도 정도 높여도 거의 비슷하다고 데이터가 네. 그렇게 나오죠. 청소는 전체적으로 바닥까지 다 효율을 관리해야 되는데 네네. 하부는 사람 머리 있는 데까지만 관리하면 되거든요. 아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네. 공간도 짧아지는 거고 좁아지는 에너지가 어. 천정공자가 100 쓸 것 같으면 하부공조는 한 60, 70만 써도 충분히 그 효과를 다 발휘하니까 에너지 세이브적으로 좀 머리까지 갈 필요 없어요. 발반 무릎까지만 가도 맞아요. 시원한 거 느껴요. 네, 뭐 머리까지가.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네. 이거는 위에 있으면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네, 네, 그렇죠, 밑에, 그렇죠. 밑에 바닥에 그냥 하고 청소도 할 수 있고 쉽죠. 천정은 설치하면 끝날 때까지 청소 안 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바닥은 바로바로 하죠. 매일. 더 깔끔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궁금한 게요. 저는 이제 이 사용자 입장에서 관점에서 하부 공조가 상부 공조하고 이 공조 시스템은 가격은 똑같나요? 더 비싼가요? 일단. 재밌어.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네네네. 근데 에너지율이 좋으니까 내가 네, 그래서 가성비라든지 그런 거를 따져보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네, 기존 천정 방식 같은 경우는 네. 덕트 네네. 이런 설비를 구축하지만 하부 공조는 이제 덕트 이런 설비가 없어지거든요. 네네네. 청보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로 봤을 때 설비 쪽에서는 좀 상승될 수가 있겠지만 네네. 전체적인 건물, 어. 건축 절감 네네. 그런 부분을 따지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똑같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공사비도 하부 공조가 더 심플할 것 같은데 공사하는 것도. 네, 상부보다. 상부 그렇죠. 천장 타고 하면 이게 사람 맞습니다.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부는 그러니까 일단 공사비는 하부가 더 쌀 것 같고. 근데 하부 공조기 자체가 좀 맞습니다. 비싸. 장비는 비싸지만 네, 수량이 많기 때문에 좀 근데 공사비가 쌀 것 같고 그다음에 기간도 아까 짧아지고. 에너지율 때문에 에너지 절감되는 게 있고 그죠? 네. 그런 거 따지면은 이게 어떤 투자 대비 효과는 훨씬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네. 뭐 임대료도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 좀 궁금한 게 한층 더 지어서. 왜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거죠 이거 하면? 뭐 위에 천장 공간이 필요 없으니까요. 기존의 덕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층고가 낮아지죠. 네, 층고가 낮아집니다. 그럼 건물주가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하부 공조하시고 한층 더 지어서 임대하시면 되죠. 이따 방송 끝나고 제 건물주 만들고. 이분이 좀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다 바꿨어요. 여기 6층을 다 그걸로. 아쉽네. 방송 일찍 하셨어야 됐어. 정말 그러니까요. 타이밍 싸움이다. 자, 여기
가스켓, 게스켓이라는데, 이건 뭔가요? 게스켓이란 거는? 네. 이거는 이게 쉽게 말씀드려서, 위에 판넬하고 네. 밑에 지지대하고 닿는 부분에 네. 이제 그 쇠하고 쇠끼리 닿게 되거나 쇠하고 돌이 닿게 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압축 플라스틱으로 네. 모든 부분을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쇠하고 쇠끼리 닿는 것보다 플라스틱이 있으면 좀 보행감이 좋겠죠. 네, 약간은 그 쿠션이 있으니까. 그다음 거기에 따라서 소음이나 또 흡음 효과도 있고 무엇보다 하부 공조에 있어서는 여기 화면 보시겠지만 게스켓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공기를 더 잡아주겠죠. 뭐 중간에 뭐 박히기 때문에. 예. 막 새 나가는 게 그렇죠. 없으니까. 예. 내가 원하는 부분. 예. 하부 공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나올 부분은 공기가 나오고 안 나올 부분은 공기가 안 새야 효율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거기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게스켓을 하시면 이렇게 나올 때만 나오고 다 기밀성을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주장은 하시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정말 이게 기밀성 유지되고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걸 체크할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저희는 저희만의 장점이긴 한데 유니플레어라는 회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중마로 만드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공조도 같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유니플레어에서 보기에도 공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중마루의 성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험을 합니다. 저 화면 보시듯이 한쪽으로 바람을 넣어서 판넬과 판넬 사이에 공기가 얼마나 새느냐를 체크를 해서 기밀성을 테스트를 하죠. 네, 아마 유니플레어만의 어떤 그런 노하우가 집약되어 있는 부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이제 기존에 이중마루 한 대는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나가 뭐면 여기는 실제로 공조, 하부 공조까지 제공하는 거죠. 슈나이더는. 예, 그렇죠. 여기 다른 데는 마루만 제공하는 거고. 공조 기술자 그렇잖아요. 공조 전문가십니까? 예, 맞습니다. 공조가 굉장히 많은 데를 다 하셨겠네요. 네. 뭐 혹시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이거 할 때? 뭐. 에피소드요? 굉장히 많죠. 하나만 좀 말씀해 주시죠.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다 재미없을까봐 두려워하신 것 같은데. 재미없으면 자르면 돼요. 에피소드 어려운 건데요. 장비 설치하고 공조 장비, 전산지 같은 경우죠. 장비 설치하고 시운전을 하면서 배관 쪽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전산실로 유입되는 물이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 그렇네요. 그거는 초기 설치할 때 약간의 뭐 볼트 체결이나 그런 부분을 좀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뭐 장비 쪽도 물론이지만 이제 설비 쪽, 배관 쪽에서도 물이 새서 전산실로 유입돼서 연락받고 와서 하부에서 이중마루 밑에서 걸레질 열심히 한 적이 있습니다. 물 퍼내고.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가령 전산실에 제안을 할 때 저희는 이중마루만 하잖아요. 그럼 이중마루에서 지금 화면에 올라오듯이 공기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공조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가끔 저희가 보기에 그 값이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값이 엉뚱하게 나올 때 저희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슈나이더 쪽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죠. 그렇게 해서 이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또 그쪽에 피드백을 줘서 그래서 한번 실수를 막은 현장이 한 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이게 현재 국내에선 이게 하부 공조 시스템이랑 이중마루랑 다 같이 제공하는 회사는 슈나이더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없습니다. 거긴 기사를 갖고 있는 거죠. 슈나이더밖에.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등급의 기존 것은 아까 스틸 같은 경우는 목재는 물론 화재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스틸은 화재 좋지 않나요? 어떤 거요, 스틸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물론 철은 불에 타지 않죠. 근데 철이 이제 뜨거울 것 같아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역시. 그래서 이게 테스트가 단지 불에 안 타는 테스트가 아니고 테스트 어제 잠깐 그거 보고한데 REI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그게 밑에서 불을 떼고 위에 이제 면으로 된 솜을 놔요. 그게 불이 분나면 분나듯이 합니다. 그래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밑에 불나서 불은 안 탔지만 위에서 그렇죠. 장비 다 타면 우리 삼겹살집 가면 철판 구이. 네, 맞습니다. 예. 그게 떠오르네 갑자기. 영업할 때 요거 써야겠다, 요거. 내가 좀 받아야겠다. 지출 좀 해보고. 내와 성능이 되는 네. 보증받을 황산화칼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요, 이런 다음 방송할 때는요, 여기다가 철판구이를 갖고 오는 거야. 삼겹살을 구우면서. 구우면서 황산칼슘하고 이거하고 그걸로 삼겹살 구워보는 거죠, 여기서. 먹방과 같이. 얼마나 시청자께서 리얼해요. 받았잖아요. 보십시오. 이건 앙고시지 않습니까? 한번 사장님께 여쭤봐야겠네요. 근데 그 정도로 이게 열 전도율은 낮은가요? 네. 돌이에요, 돌. 돌이에요? 네, 돌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테스트 하냐면, 밑에서 500도 이상으로 한 30분 이상 태워도 위에 불이 안 붙어요. 지금 저기 이제 실험 전, 실험 중, 실험 후 사진인데, 네네.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판넬과 판넬 사이에 약간 노란불이 있죠. 노란불이 있죠.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저기 엄청 불을 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위에 이제 뭐 아무 일 없다라는 거고 저게 또 너무 심하면 그 돌에 크랙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없고 어쨌거나 저희가 하다 보면 이중마루 쪽은 황산칼슘 코어 이외에는 내화 성능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불이 타면은 판넬이 성능이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네네. 저희 위에 보시면 하중을 또 가하면서 불을 태우잖아요. 불이 이만큼 올라와도 판넬 성능에는 무리가 없이 유지하면서 30분 동안 온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선실에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렉에 대한 그 화재 피해를 황산화칼슘을 최소화시켜주는 거죠. 2차 피해를 막아주는 거죠. 그 제품은 황산화칼슘. 황산칼슘 이거는 굉장히 그 유니플레어 이중마루는 우리나라 소방서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소방서에서. 그렇죠. 네? 소방서에서. 그 선박에는 황산칼슘 코어밖에 안 돼요. 만약에 이중마루가 필요할 시에. 내화 성능이 그렇네요. 선박에서 불나면 뭐 어떡할 거야. 도망갈 데도 없고 진짜. 자, 엔티노이즈인데 이거는 뭐야? 뭐 바닥을 이렇게 왔다 걷고 그럴 때 뭐 생활소음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는 생활소음. 생활소음. 이 부분이 이제 사무실이겠죠. 전산실에는 필요 없으니까 생활소음 요즘 특히 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됩니다. 저희 층간소음도 뭐 법도 뭐 생기고 하는데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저희가 바닥에 뭐 구두 소리나 이런 게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또 하나는 위에서 뭔가 떨어뜨리거나 밟았을 때 아래층으로 얼마나 전달이 되는지 두 가지를 실험합니다. 네. 요즘 이제 점점 이 사무 공간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제는 뭔가 좀 점점 이렇게 머리를 쓰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협업하고 뭐 이런 굉장히 감성적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쾌적한 게 되게 업무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점점.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수요가 더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계속 저희가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세 가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판넬, 게스켓, 패드로 하는데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런 흡음, 뭐 소음, 층간소음에 대해서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중마루도 좀 선택을 하기가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오늘 뭐 기술적인 얘기는 아닌데 사업적으로 이런 거는 개별적인 회사에 제안하는 것보다는 건축회사라든지 아니면 건물주한테 바로 뭔가 시공사나 이런 데다가 바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다 생각도 들어가지고요. 네, 저희 드는데 사실 이미 현장에서도 건설사도 그렇고 다 알고 있나요? 이런 이슈들은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발주처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은 적게 주면서 건물을 잘 지으려 그런다고. 이런 것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요즘 지진이나 뭐 어떤 사무 공간의 뭐 소음 이런 것들은 항상 요구를 받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어디 기업 이전한다든지 어떤 신규 건물을 우리가 선택할 때 그럴 때 이런 걸 체크해봐야겠네요. 이런 게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봐야겠네요. 그냥 건물 외관만 볼 게 아니라 바닥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공정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걸 체크해보는 게 좋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그때 위에는 당연히 소음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하철
도로 옆에는 보면 작은 진동들이 있어요. 네네네. 되게 성가시거든요. 소음도 큰 맞아요. 소리 아닌데 되게 그렇죠, 기분 그렇죠, 나쁜 그렇죠. 네네. 그런 솔루션을 이제 많이 아셔가지고 신규로 지으실 때는 그것까지 좀 해결해달라는 말씀이 많으셔갖고 저희가 3가지 솔루션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아,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안하시면 네. 우리나라에 지금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막 알리시고 이제 네. 막 도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이런 걸 할 때 그 반응들이 어때요? 시장에서의 반응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네. 물론 이제 값이 문제겠지만 네네네. 비용이 문제겠지만 이런 솔루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까 했는데 그 하부공조 같은 경우는 결국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다 따지면 네. TCO 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맥세스한 것 같기도 한데 네. 해가지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빨리 산업화를 이룬 그런 선진국에 대해 그 예를 보면은 이제는 거의 하부공조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다 알고 있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요새 TV 광고 보면 시스템 에어컨 광고가 되게 많잖아요. 네. 네. 김연아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네. 바뀌어야겠네 좀 저것도 광고 하부공조도 근데 궁금한 게 네. 가정에도 하부공조가 들어올까요?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온돌 문화가 있어갖고. 온돌 문화가 있어가지고 네, 안 될 것 같고요. 네. 주거용에서는 천정 시스템 에어컨을 써야 되는 거고 상업용으로 이제 하부공조 가야죠. 그치. 집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에너지 세이빙 돼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네요.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분 답변해 주시면서요. 좋은 질문하신 분, 좋은 질문한 분 두 분한테 우리가 좀 이따가 샤오미 비즈니스 백팩 드릴 거고요. 또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두 분 추첨해서 저희가 샤오미 백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면서 좋은 질문하신 분 이름을 좀 2명 정도로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요.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님께서는요. 하중과 열에 강한 것은 알겠는데 요즘 전산실에서 지진에 대한 우리나라 사실 지진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안전 이슈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큰 건물에 있어서는 요즘 이제 면진 건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면진 건물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데 면진 건물은 지진의 피해가 한 30% 정도를 줄여준다 그래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물 전체보다 이 부분은 꼭 지켜야 된다. 지진에 있어서 굉장히 안전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중마루 중에 이제 면진 이중마루가 또 있고요. 그거는 판넬이 아니고 지지대에 대해서 있고, 그렇죠. 흔들림에 대한 거니까. 그거는 아예 진동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거고, 하나는 내진, 이거는 버티는 거죠. 그건 이제 지지대하고 지지대 사이를 이제 그 내진 보강제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부자재로 저희 기능을 추가시키는 거고요. 판에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자, 이성재님, 권장 수명과 압축 나무 재질의 이중마루와의 가격비는 어떤지요? 일단 이중마루의 권장 수명이랄까? 이거는 건물과 같이 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나무는 저희가 리모델링 할 때 목질로 된 우드 판넬이라고 하는데요. 걔는 건물 한 10년? 많이 써야 10년, 15년에는 주기적으로 바꿔줘요. 판넬이 불고 타일이 방리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화산화칼슘은 건물과 같이 가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가격은 좀 우드보다는 좀 비싸죠. 그렇긴 하지만 가성비로 봤을 때는 다 따져봤을 때는 되게 경쟁력 있고 제품력 되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중마루도 외부용 이중마루가 있어요. 또 아웃도어용이라 그래서 요즘 왜 아파트 데크 나무 깔리는 그 재질인데 그런 경우에도 눈비 다 맞거든요. 그래도 10년 이상 까딱 없으니까 거의 건물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기무님은 마루의 견고성, 공조, 소음 등등
가스켓이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스켓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서 마루가 뒤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스켓의 경고성은 어떤지요? 가스켓은 파손이 아니고 플렉시블한 재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찢어지게 부러지는 경우는 없고 가스켓이 파손된 경우는 없습니다. 네네. 아마 그 현장을 보셨으면 네. 저희 같은 가스켓이 아니고 어떤 플라스틱이나 뭐 그런 걸 텐데. 엣지 트림은 다시 잘못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가스켓 때문에 판이 파손되진 않습니다. 네네. 전혀. 황진선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간 활용과 고하중성을 요구하는 공간에 적합한 것이 유니플레어 이중마루라고 생각되는데 내구성, 불연성, 보행성이 뛰어난 황산화칼슘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쾌적한 보행감을 제공할 거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공조 시스템에 어떻게 연계해서 이중바닥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나요? 아님 기존 건물을 부분 리모델링 가능한지요? 기존의 공조 시스템에 어떻게 연계하여? 전자 공조를 하부 공조로 리모델링 부분적으로 뭐 청소가 10층이다 네. 라고 했을 때 네. 부분적으로 뭐 2개층, 3개층 이렇게 구성하기 힘들 것 같고요. 건물 전체를 봤을 때 리모델링 했을 때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김영웅님, 기존 액세스 플로우에 더 많은 하중이 요청될 경우에 렉을 고정, 앵커링 시키면서 견디는 하중을 더 높일 수 있는 건가요? 렉을 고정시킨다고 해서 하중이 늘어나는 것 같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거운 렉 같은 게 들어갈 때 네. 만약에 여기에 없었는데 이걸 넣는다 그러면 이중마루를 잠깐 판넬 드러내고 그 앞에 아까 보셨듯이 X스트링과 D스트링거를 보강을 한 뒤에 다시 덮으면 네. 하중이 한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갑니다. 네네. 스테파노님, 공간이 넓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50m, 50x 50이라고 한다면 이런 다리가 몇 개 들어갈까요? 이 엄청난 다리의 수평을 어떻게 맞추죠? 50m. 50m 곱하기 50m가 네네. 몇 개 계산하기는 좀 그렇고요. 1m 곱하기 1m를 1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네네. 거기에 지지대가 3.5개 정도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 곱하셔갖고 2,500 곱하기 3.5 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거는 전체적으로 판 지지대를 설치하면서 네. 판 잡으면서 저희 신공 경무회가 레벨링을 맞춰가면서 전체적으로 다 까는 거거든요. 판과 같이. 네네네. 그러니까 부재들을 다 깔고 수평을 맞춘 다음에 판을 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그리고 그걸 수평 맞추는 또 뭔가 그렇죠. 장비가 또 있는 그렇죠. 거죠.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걸 뭐 눈으로 보고 뭐 이렇게 눈 뜨는 건 아니고. 레이저 레벨기로 한번 돌려갖고 체크를 하고요. 네네네. 하면서 수평계로 오케이.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천리안이래 천리안. 네. 자,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지진에 대해서 많은 거를 여쭤보는 게 많네요. 그렇죠. 요즘 왠지 이슈니까요. 스테파노님은 이제 이번 주에 새로 입주한 판교 사무실이 이중마루로 되어 있다고 하셨고요. 네. 허상현님은 예전에 전사실 바닥도 이중마루라고 하나요? 그렇죠. 악세스 플로어를 다 이중마루라고 하고요. 근데 재질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전에는 막 우드를 많이 쓰죠. 재질이 다르고 아까 같이 그런 이제 맞춤형의 어떤 그 유연한 구조가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아까 위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 바닥이 고리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중마루 쓰셔야죠. 고르게 만들어드립니다. 이렇게 각자 페데스탈 높이를 다 조절을 해서 위에는 평평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윤구님께서 설치할 때 좀 편리한 방법이 없을까요? 네. 설치할 때 편리한 방법. 일단 이거 두 가지로 이제 마루하고 이제 공조하고 하부 공조하고 두 개 나눴을 때 하부 공조 뭐 부장님은 이제 하부 공조 쪽에 전문가시니까 하부 공조 이런 그 공사 이제 이걸 도입할 때 뭐 팁 같은 거 준비할 팁이라든지 뭐 공사할 때 팁이나 설계 뭐 할 때 팁 같은 게 있다면 뭐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하부 공조 제일 중요한 일단 설계고요. 네네. 이 장비가 저희가 이제 공조 바람을 어떻게 보면 시원한 바람, 따뜻한 바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 공기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포되는지. 네네. 그게 장비가 좀 외곽진데 사이드에 설치된다 그러면 이게
기류 분포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류의 어떤 그 통로를 그렇죠. 그 설계를 잘해야지만 그게 잘. 네, 그런 배치를 할 때 장비 배치하는 그런 컨설팅도 해주시겠네요. 네, 그런 것까지 같이 이제 설계 진행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그 다음에 김현성님, 현재 IDC에서 근무 중인데 상부 공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하부 공주로 바꿀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면 ROI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제 CFO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사장님도 그렇죠? 아니시고 네. 이분이 이제 오늘 얘기 들었어,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이제 위에다가 네. 뭔가 얘기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ROI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그 공조 전문가 계시니까 ROI는 솔직히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네네. 일단 IDC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상부 공조, 전산실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전산실의 항운항습기를 상부 공조로, 그러니까 공기 플로를 이제 이중마루가 아닌 상부로 그냥 쏘신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상부 공조로 돼 있다는. 네, 상부로 돼 있는 거죠. 네. 하부로 바꾼다는. ROI는 솔직히 따져봐야겠습니다. 따져봤지만 상부보다는 사실 다운플로, 하부 공조가 그 기류가 밑으로 나오는 게 ROI가 좀 더 좋은 걸로. 그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IDC들은 하부 공조. 네, 기본. 네. 거기에다가 심한 경우 뭐 컨테인먼트 딱 쳐서 네. 훨씬 높이면 만들. 김현성님은 나중에 여기 김병진 부장님 전문가시니까 이건 나중에 둘이 따로 만나셔가지고 네, 한번 현장을 보시는 게 그죠? 보시면은 네. 액수 같은 거 딱 따보시면 봐야지만 나올 됩니다. 것 같아요. 네. 네네. 자, 그다음에 렉마다 면진 테이블 설치하신 분도 있네요. 원래 이것도 네,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신 이중마로 한다고. 스테파노님은 친환경 소재에 대한 이슈는 어떨까요? 친환경 소재. 친환경 소재죠. 예. 아, 그래요?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린 제가 이제 이 자리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친환경은 이제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만약에 이게 유럽이니까 아무래도 유럽이 그 친환경 쪽이 세요. 굉장히 기준이. 그렇죠. 예, 워낙에 오래됐고 환경을 좀 중시하는 게 우리보다는 좀 이슈가 먼저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로팡이라는 게 있고 하나가 이제 IBR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유로팡은 어느 정도 뭐 그 성면이나 뭐 그런 분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심하고 유로팡보다는 이제 저희는 IBR을 조금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뭐냐면 이제 건축 생태학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 로제나임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이슈냐면은 그 우리가 이 건물을 다 짓고 사람이 거기서 생활을 할 때 이 건축 자재들로부터 사람의 어떤 건강이 안전하느냐 그런 걸 보거든요. 그래서 IBR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서는 굉장히 좀 그 안전한 자재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유니플로 액세스플로어가 IBR 인증도 물론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친환경 소재를 하실 때 유럽의 기준을 좀 따르셔서 굉장히 좀 인증이 좀 굉장히 까다로우니까 그쪽을 확인하시면은 굉장히 좀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유럽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유럽에서는 이 좀 유니플레어 그 이중마루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큼 많이 쓰고 있는 겁니까? 많이 쓰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저희가 이태리 제품이잖아요. 네네네. 뭐 여기 슈나이더 계시겠지만 유니플레어가 이태리에서는 경쟁자가 없고요. 일단.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황산화칼슘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 제품이 유럽에서는 굉장히 많이 제가 쓰이죠. 보기에는 이거를 이제 그 뭐 블라블라 뭐 황산화칼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 시장에 만나셨을 때 특히 건물주라든지 좀 위에 경영자분들 만나시면 피트하실 때 여러분 사무실을 유럽풍으로 만들면 유럽이 그 건물도 그렇고 다 유럽에 그잖아요. 뭔가 유럽의 그런 것들을 이제 심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겠습니다. 친환경 말씀하시는데 국내에도 친환경 인증이 있거든요. 저희가 친환경 인증을 득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물론 기술적인 것은 이제 실무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거고 그 다음에 뭔가 이 어떤 그런
감성적인 터치 같은 것들은 좀 그게 또 직관적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느낄 때. 선체 유럽 사실 여행 갈 때 우리가 유럽의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서가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떤 우리가 본 건 외관인데 그 내관 쪽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도 똑같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에 김영준님께서 하부공조 설치 시에 케이블 설치 위치는 어떻게 시공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이블이라고 하면? 뭐 파워 케이블, 뭐 컴퓨터 같은 파워 케이블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디자인, 뭐 데스크를 배치한 거에 따라서 그 판넬에 그 타공을 하거든요. 구멍을 뚫어서 이제 전선 캡이라는 걸 씌우는데 그 판넬만 들어서 이동하면은 어느 위치에서나 쉽게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 기존 구축되어 있는 이중마루를 변경하려고 해도 다운타임 없이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운타임을 최소로 하면서 진행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기존에 이중마루가 있는 거죠. 소재가 이제 옛날 소재. 근데 그걸 이제 오늘 뭔가 이거 항상 가지고 바꿔야겠다. 하려면 뭐 다운타임 최소시키면서 바꿀 방법이 있겠죠. 네, 뭐 그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대략 다 다르겠지만 현장에 따라서. 그래도 대략 뭐 한 느낌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신규로 다 철거하고 하는 것보다는 한 5배 정도 이상은 걸려요. 대신에 장비를 이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 설비, 그 운영하는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판만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시공에 관련된 문제여서 시공자와 그 현장 컨디션을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 얘는 이 부분 렉이 들어있는 이중발전을 그대로 놔두고 기존 외의 것들을 교체하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이게 전산실이라면 기존의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은 계속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 외의 것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그 밑에 이중물학재를 없애려면 장비로 잠깐 들어서 판을 교체한 후에 다시 내리고. 장비를 드릴 때도 뭔가 장비가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텀이 긴 거예요. 그런 것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은성님, 이중마루를 가정용으로 시공한다면 기존 거실 마루 철거 없이 위에 간단히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하시는 게. 층간소음 때문에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층간소음을 내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층간소음 오늘 이슈는 아니지만 사실 가정에서 층간소음 아까 말씀드린 판넬 코르크 넣었던 거 있죠. 그런 걸 활용해갖고 만드는 게 낫죠. 기관에 지지대 넣어갖고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아까 1번 솔루션 한번 잘 보시면 가정용으로도 대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저도 집에 이제 아이가 있어서 좀 패드를 까는데 사실은 층간소음은 이제 한번 건축 기준이 바뀌었죠. 이게 뭐 층간 이게 두꺼워져가지고 좋은 아파트 가보면 층간소음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기존에 이게 빨리 설계나 이런 것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방법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층간소음이 심하시다면 그 위에 그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패드나 이런 거를 설치하시는 게 제일 확실한 것 같습니다. 김한수님,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 때가 잘 타서 오래되니까 청소하기도 어렵고 때가 잘 안 지워져서 고민이 된다고요. 세라믹을 추천해드립니다. 저희 판넬은 세라믹 마감이 가능한데요. 그거는 물 청소를 하셔도 깔끔하고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때 오염 전혀 없습니다.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마감재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전주성 타일일 거예요. 제일 안 지는 게. 그럼 사실 세라믹으로 바꾸시는 게 전도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건 또 세라믹으로 하시는 건 좀 그럴 건데요. 일단은 전산실에서 저런 고민을 하실까? 이분 전산실이신 분이에요. 병원 쪽이요. 병원 쪽. 일단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지금 왁싱을 좀 깔끔하게 잘 하셨어야 됐어요. 청소하기가 좀 맞아요. 오염도 덜 타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좀 약간 설치할 때 막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해서 오염을 안 하고 왁싱을 다 매겨요. 모양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를 하시면 더 쉬운데 이중물학재 설치할 때 보면은 누구나 다 트레이 때문에 누구나 다 들어가거든요. 벌써 사용하기 전에 오염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손을 못 대죠. 알겠습니다. 자, 이상무님, 건물 플로어 하중이 정해져 있는데 하단 지지대 보강을 통해서 지지 하중을 2배 늘릴 수 있다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뭐 이걸 한다 해서 건물 자체 하중이 높아지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억세스 플로어가 그 들어가는 부분에 그 판넬 부분에 판넬 하중을 2~3배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억세스 플로어가 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기능을 높인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스테파노님, 각 파트별로 클렌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데이터 센터의 특성상 엄청나게 미세먼지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 클렌징 여러 가지인데 이거 클렌징을 이게 너무 많은 종류가 있어서 참 말씀드리기 힘든데 사실 미세먼지에 관한 거는 이중마루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하부 공조나 뭐 상부 공조나 먼지들은 항상 꼭 그 고민이잖아요. 근데 그 기류가 있기 때문에 그 풍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 먼지는 꼭 쌓인 데만 쌓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다 걷어내서 한꺼번에 다 청소할 자신 없으면 쌓여있는 먼지는 그대로 두는 것도 답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쌓이는 이유는 거기에서 안 움직여요. 먼지들이. 근데 미세먼지에 대한 거는 데이터 센터 미세먼지 이거는 저희 이중마루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 같아요. 공조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분주에서 필터를 어떻게 해주세요. 미세먼지가 상당할 것 같다고 말씀하신 거는 외기를 밖에 있는 외기를 직접 전산지로 유입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필터를 잘 쓰셔야 돼요. 네, 필터를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원병찬님, 기존 액세스 플로어에 각 셀들이 오래되니까 MDF를 싸고 있는 플라스틱 부분이 옆에서 떨어지는데 이런 일이 귀사 제품에서는 안 생기겠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네, 없습니다. 그게 번거로우시면 저희 제품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입니다. 있으면 바로 바꿔드립니다. 기존에 스틸폼 같은 경우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김유승님은 바닥에 설치되는 자재와 재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후가 천차만별인 나라의 데이터 센터 환경 최적화에도 무난히 적용 가능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제가 초반에 칩보드 나무로 이제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기후가 계속 습하거나 계속 건조하거나 이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장마 있고 습기하고 그 습한 거하고 건조한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황산칼슘 코어를 저희가 말씀드린 이유는 습기에 전혀 돌이니까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 가장 민감하지 않은 제품이죠. 이동구님, 데이터 센터를 친환경 구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경영진에게 보고 드릴 때 중요한 핵심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친환경 구성으로. 일단은 친환경에 대한 어떤 기준을 2개 정도를 말씀드리면 가장 뭐 잘 아실 거예요. 리드 인증이라는 게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IBR처럼 이런 게 있는데 하나는 친환경이라는 게 자연을 훼손 덜 시키는 그런 친환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드 인증은 얼마나 이게 리사이클률이 좋은지 이 자재를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얼마나 잘 운용할 수 있는지 에너지 효율이 좋은지라는 기준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이 그 안에서 활동을 할 때 뭔가 인간한테 어떤 해가 얼마나 없는지가 있는데 그건 이제 기준이 리드 인증에 부합하느냐. 그다음에 그게 리드 인증에 부합하면은 리사이클률이나 어떤 그런 리드 인증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게 있고 IBR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좋은지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하는 건데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경영진께서 일단 비용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친환경 세제 혜택이나 그런 걸 말씀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네네. 또 그런 게 있군요. 세제 혜택이. 네. 자, 그다음에 김영웅님, 현재 저희 전산실은 하부 공조에 전원 케이블만 하부로 지나가고 다른 데이터, 광 케이블은 모두 상부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미관상 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효율적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조 쪽이니까. 이거 케이블 케이블 쪽이어서 같은데요. 케이블 효율적이죠, 되게. 네네. 좀 잘하고 계신 것 잘하고 같아요. 계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미관상 왜 보기 싫을까? 위에 케이블이 예. 예. 그래서 일부 이중바닥재를 케이블이 많이 들었다 놨다 하는 횟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거든요. 예전에 네네. 100번이었으면 지금 한 10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은 바닥이 보행감보다 좋은, 좀 묵직하고 보행감이 하중에 좋은 제품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옛날에는 그렇겠네요. 한 100번 왔다 갔다 해서 맞아요. 그렇죠, 제일 그렇죠. 가벼운 우드 판넬을 선호했단 말이에요. AS 하시는 분은 성능 안 보고 그냥 가벼운 우드 판넬을 해줘 막 계속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횟수가 줄었기 때문에 좀 무거워도 보행감이 좀 황산화칼슘을 더 선호하시는 거예요. 많은 기능을 갖고 있는. 천정 이게 케이블이 좋으신 거예요. 천정 네. 케이블을 미관상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철저하신 분 같네요. 네네네. 깔끔할 텐데 더. 네. 자, 그다음에 김동규님, 최신 전산 장비의 경우 소모되는 전력량도 낮아졌는데 이에 따른 발열량이 줄어든다면 공조 설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까요? 일단 당연히 필요하고요. 서버 발열량이 줄어졌으면 공조 설비도 그 발열량을 기준으로 장비를 선정하기 때문에 네. 같이 다운되는 그런 네네.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살짝 다른 걸 말씀드리면 저희 슈나이더 일렉트릭에서는 그 중에 쿨링 옵티마이즈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AI로 네네. 이 전산실에 있는 발열량을 다 자동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 공조 장비를 자동적으로 제어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 그런 거를 만약에 도입을 하시면 거의 뭐 30-40% 이상도 전기료가 절감이 되니까 그런 솔루션도 있습니다. 네네. 원병천님, AS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10년? 아까 뭐 건물과 같이 간다면서요? 10년이래 갑자기 또 건물과 같이 간다면서. 10년, 20년, 30년까지 한에 대한 하자는 다 보증해 주세요. 슈나이더가. 네네. 20년 하면은 너무 길지 않을까요? 좀 없어 보여가지고. 네, 네. 제가 보증할 수 있는데요. 20년까지 근무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보통 이제 기존에는 체입해 보이지 않나요? 사이에 30년 물으면. 네네. 기존에 5년, 7년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10년까지도 자신 있습니다. 그건. 아니 뭐 여러분이 도입하신 분이 퇴사할 때까지 저희 버텨야겠네요. 자, 네, 이광재님, 기존 센터를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건 좀 오늘 거하고는 아닌 것 같고요. 원병찬님은 돌로 구성된 경우에 케이블 홀이나 등등 가공하기가 어렵지는 않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가능하니까 믿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간 이제 여기까지 회의 시간 갖다 했고요. 또 질문하신 분 다 좋은 질문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두 분, 이름 두 분 좀 불러주셨어요? 질문 중에 두 분, 이름. 두 분요? 네네, 이름. 네. 원병찬님. 네, 원병찬님. 원병찬님하고 또 한 번. 김영주님. 김영주님. 네. 네네네. 자, 김영주, 원병찬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샤오미 백팩 보내드리겠고요. 또 설문에 응해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두 분 추첨해서 또 백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태프는요, 오늘 출연하신 세 분, 이메일 주소 댓글창에 좀 써주시고요. 여러분들 또 추가로 궁금한 거라든지 나중에 또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이메일 주소로 컨택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해보신 거 어떠세요? 네. 재밌네요. 근데 되게 준비 잘하신 것 같아. 편하게. 워낙 잘 해주시니까. 네, 리드를 잘 해주시니까. 이럴 땐 서로 뛰어야 되죠. 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한테. 네. 저희 유니플레어 제품을 소개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런 걸 다 포함해서 네네. 이중마루 또는 하부 공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네네. 최대한 성의 있게 할 수 있는 대로 다 저희가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네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이중바닥재나 제가 지금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전산실 지진 관련된 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 연락 주시고요. 네네. 황은라님. 네네.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네네. 좋은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중바닥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슈나이더는 이제 공조 장비도 같이 있기 때문에 전산실 관련된 공조 장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김현준님께서도 코멘트 주셨지만 세 분께서 아주 제품에 대해 자신이 있어 보인다고. 네, 뭐 자신 있죠. 저도 그런 거 좀 느꼈어요. 네. 안 그럼 못 나오죠. 네. 그렇죠. 이건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죠? 큰일 납니다. 계속 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남을 거예요. 네. 아마 여기 제품이랑 똑같이 우리도 이 기록도 계속 남을 겁니다. 네. 자, 오늘 이걸로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 오늘 1시 반서부터, 토크하이트에서 1시 반서부터 외부, 코엑스에서 하고 있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여러 가지 응용 분야에 대한 것을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생중계하고 있으니까요.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후 시간에 토크하이트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다양하게 좋은 것들, 코멘트 또 질문 참여해 주셔서 좋은 방송 된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점심 잘 드시고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